제가 기사에 아주 도발적으로 감당하겠냐 니네. 김광현 선수 본인도 그렇고 세인트루이스 팀도 그렇고 마이너스일 것이다.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죠. 류현진 선수가 첫 번째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추신수 선수가 장타를 잘 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올해 추신수 선수의 변화는 이거는 아제아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거라는. 아제아 리턴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날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월요일 경기가 만약에 없으면 예전처럼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텐데 요즘 비도 계속 오고 태풍도 오고 그래서 월요일날 경기가 있다 보니까 다들 나갔어요. 아제아를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아침에 고민을 하다가 아제아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상한 또 연상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승부의 그 손지창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머리를 한번 해보자. 머리도 막 이렇게 막 넘겨놨어. 저희 룸메이트께서 걱정 인형 아세요? 거기 메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빨간 머리인데 그 친구 닮았다고 해서 빨간 옷을 입고 왔어요. Okay. 사실 빨간 옷을 입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 때문이에요. 홍관조 유니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한 우리 광파리 김광현 선수가 개막전 때 세이브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두문불출. 팀 내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확진자가 16명 정도 발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즌 일정 자체가 거의 스톱이 된 상황이에요. 세인트루이스는 언제 재개할지 사실 기약을 할 수가 없고 현지시가 14일 날 부시 스타디움으로 가서 훈련을 재개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다가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게 돼요. 스프링필드라는 곳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공개된 그 확진자 명단만 올스타급이야. 야데르 몰리나 없으면 사실 세인트루이스는 전력의 절반이 빠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몰리나 선수도 걸렸고 폴 대종도 걸렸고 어스틴 딘이라든지 코리 휘슬러 이런 선수들이 외야수들도 많이 걸려 있어요. 물론 개막하기 전에 40인 로스터, 30인 로스터 이렇게 만들면서 경기를 치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최초 발현지라고 볼 수 있는 마이애미는 한 열흘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시즌을 재개를 했는데 1.5군급들 가지고 곧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선발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에서 베테랑 투수의 어떤 매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 투수들도 좀 이끌어야 되고 야수들도 이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주어진 임무가 굉장히 큰데 언제 재개할지 모르니까요. 저도 사실 김광현 선수 너무 보고 싶고 신인 때 김광현 선수가 SK 입단해서 신인 때부터 지켜봤던 친구였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갔을 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개막 직전에 마무리다라고 하길래 제가 기사에 아주 도발적으로 감당하겠냐 니네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선발로 계속 뛰었던 선수 14년 5년 동안 선발로 뛰었던 선수를 갑자기 마무리로 한다? 루틴을 만들기도 어려울 테고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마무리로 쓰는 거는 메이저리그가 비즈니스 관계에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김광현 선수 본인도 그렇고 세인트루이스 팀도 그렇고 마이너스일 것이다 라고 감히 단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선발을 시켜주네? 선발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일정을 대충 살펴보면 세인트루이스 구단 페이지에서는 14일부터 디트로이트하고 더블헤더를 시작으로 재개를 하는 걸로 일단 스케줄은 나와 있어요. 근데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견이 되다 보니까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현지 예측도 나오는데 확진자들은 치료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하면 빨라도 18일 시카고 컵스전 아니면 25일 신시내티전 정도의 재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광현 선수는 4선발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해보면 22일이나 28일 정도의 신시내티 혹은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그러면 시카고 컵스전 정도의 김광현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10일날 던졌잖아요. 돌아가면 김광현 선수하고 또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국인 메이저리그가 같이 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사실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실
보고 싶은 거고요. 이 루틴이 깨졌을 때 다시 끌어올리는 노하우는 사실 없을 거예요. 선수들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김광현 선수는 뭐 시즌 중에 이런저런 부상 경험이 있고 재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반출을 해서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여다 보시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부시 스타디움을 쓰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다른 곳에서 훈련을 했다는 것도 호텔의 자가 격리,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사실상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로테이션 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 있어요. 뭐 정상적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호텔과 구장, 정해지지 않은 홍부장을 오가면서 훈련한 거는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죠. 류현진 선수가 첫 번째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루틴이 바뀌니까 너무 힘들더라. 예전에는 그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오피셜한 분석 자료를 줬었는데 휴스턴이 그 사인 훔치기 논란을 일으켰죠. 그 이후에 오피셜한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 제공할 수 없도록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규제를 했다고 해요.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류현진 선수도 전력 분석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메이저리그는 선수 본인이 그 분석을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력 분석팀이 다 만들어주지만 거기서 오는 또 루틴이 깨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해요. 적응력이 뛰어난 선수니까 류현진 선수는 뭐 사실 크게 걱정 안 하고 마운드 위에서 리듬감만 본인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고요. 휴스턴하고 같은 곳에 사는 팀이 텍사스 레인저스죠. 거기는 추신수 선수가 있는데 선두타자 홈런, 그러니까 리드오프 홈런 기록을 연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치면 이제 이치로하고 동급이 되고, 현역 기간에 40개 이상만 쳐도 메이저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기록인데 아시아 최다니까요. 올해 추신수 선수가 장타를 잘 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리그가 중단됐고, 근데 타자들은 투수들에 비해서 루틴이 조금 비교적 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경기 감각만 조금 빠른 볼 보고 타이밍 맞추고 이런 것들만 좀 익히면 빨리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데, 올해 추신수 선수의 변화는 허리가 서 있다는 거. 척추 각이 예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공이 오면 이렇게 내려갔어요. 다리를 들든 뭐 토탭을 하든 공이 오면 이렇게 상체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서 있는 상태로 그냥 바로 타격을 한다. 이 흔들림 없는 편안함?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레그킥을 하기 위해서 조금 상체를 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아웃 궤도가 형성이 돼서 당기는 타구보다는 자연스럽게 미는 타구들이 많이 생기고 척추 각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맞으면 멀리 가는 그런 올해 시즌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제아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거라는 거 아시죠? 최지만 선수 뭐 잘하고 있고요. 한국인 메이저리그 리거들은 각자 자기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는 듯 해요. 김광현 선수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시즌 일정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 김광현 선수 소식도 더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듯 하고요. K리그 이야기 잠깐 짧게 하면, 올해는 1위부터 7위까지 순위 싸움이 시즌 끝까지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등, 2등도 오차범위네, 2등, 3등도 오차범위네, 3등, 7등도 오차범위네. 그러니까 그 통으로 하면 1등부터 7등까지 언제든지 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다음 주 아제야에서는 이와 관련한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전달해드릴 수 있을 듯해요. 왜냐하면 내일이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거든. 올해는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큰 선수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단장들이 조금 이제는 좀 똑똑해져서 오케이, 자, 육성을 하려면 유망주 줘, 지명권 줘, 대신에 우리 베테랑 데려가서 니네 포스트 시즌을 가든 우승을 하든 해.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엔 좀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온 이야기들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제 댓글이 사라지죠. 팬들도 뭔가 소통할 창구가 막혔다라는 허탈감을 가지실 수도 있고, 선수들도 팬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창구가 닫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승환 선수가 DM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한 것처럼 진심과 진심이 맞다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분명히 열려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아재야 댓글은 돼요. 여기다가 소통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읽어보고 여러분들 질문 남기시면은 제가 우리 식구들 다 동원해서 완벽하게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느리게 소식을 전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또 깊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요. 스포츠서울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